비트코인은 아마 생존이 가능할 코인들 중에서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왜냐면 장기 뭐 그쪽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 투자자들도 워낙 많고 잠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다만 제가 저희 고객에게 저희 고객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넣을 생각은 없고요. 이유는 뭐냐면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대표님께 뭐 비트코인 관련된 거, 무슨 가상화폐 투자 관련된 거를 의견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나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야, 이제는 진짜 디지털 자산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대표님께서는 디지털 자산 투자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고객들에게는 고객들 분들과 하는 세미나에서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이런 채널이나 방송에서는 제가 의견을 낸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통화 그 화폐에 대해서 제가 가진 생각은 그런 가상화폐가 의미가 없고 완전히 뭐 그 폭삭 망할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아마 생존이 가능할 코인들 중에서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왜냐면 장기 뭐 그쪽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 투자자들도 워낙 많고 잠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다만 제가 저희 고객에게 저희 고객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넣을 생각은 없고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은 하루아침에 그 해당 정부가 가치를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0이 될 수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 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 기업을 사는 거라서 기업의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기업이 쫄딱 망해도 뭐가 있냐면 그 청산 가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회사를 다 청산해도 남는 돈, 청산해서 남는 돈. 책상 팔아버리고. 네네네. 그것조차도 돈 가치로 남는데 네. 그런 실물인 거죠. 그런데 반해서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고 꽝이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날 0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저희 고객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는,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하지 않았지만 제 의견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투자 구루들도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사고 다 했어도,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도 갖고 있지만 포트폴리오에는 넣지 않았고 앞으로도 넣을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런 가상화폐나 이런 비트코인 같은 그런 코인들은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갖고 자기 혹시 사더라도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정말 작은 비중만큼 아주 개인적인 투자나 이런 쪽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잘 되면은 그 상승률은 굉장히 높을 거니까 굳이 큰 돈을 나에게서 큰 돈이죠. 나에게서 큰 비중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와 비슷하게 디지털 자산이지만 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화폐가 아닌 자산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고 가상 자산이라고도 하는 그런 나머지 자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상화폐 많이 들어봐서 알겠어. 근데 가상화폐와는 조금 다른 디지털 자산이라 그러면 뭘 말씀하시는 거지? 이러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접할 수 있었던 거는 NFT라는 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대로 그냥 쭉 따라서 이해하시는 정도? 자세히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더 복잡해져요.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예를 들면 지금 거기
거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잠깐만요. 자, 지금부터 대표님이 설명을 쉽게 드리긴 할 건데요. 이해를 못 하셔도 이건 대표님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처음 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가상화폐,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물화폐가 아닌 그 가상화폐가 어떤 식으로든지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래소죠. 네. 거래소가 있어야 얘를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식도 거래소가 있어서 사고 파는 거거든요. 비상장 주식은 그래서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 비상장 주식만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따로 만드는 거, 그걸 OTC라고 하고, 네. 우리나라도 OTC가 있고 그 뭐 코넥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식으로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거래소가 있어야 돼요. 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위한 거래소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빗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코인원 비트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금융감독원 같은 그런 국가가, 정부가 인정을 한 건 올해 4월 달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이 처음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게 필요하다는 건 아시겠죠? 코인이 거래되려면.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대신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네. 만약에 가상화폐만 거래를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어느 날 0이 될 수 있어서 전 투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고객들을 투자하게 해드리지 않아요.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코인베이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조차도 똑같은 어려움을 핸디캡이 생기잖아요. 어느 날 비트코인이 0이 되면 얘네도 그냥 문 닫아야 되죠. 그렇죠. 네. 그냥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거래 수수료를 받는 애들이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인베이스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가상화폐만 거래하지 말고 다른 거래 기능도 내가 갖고 있으면 가상화폐가 어느 날 셧다운, 제로로 평가돼도 우린 살아남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우리한테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가상화폐 거래 기능만 갖고 있으면 이거 위험한데, 그러니까 할인해야겠어요. 당신 네. 원하는 만큼 투자 못 해줍니다. 이렇게 할 텐데, 가상화폐 거래 외에 다른 뭔가 거래가 있으면 이거는 이 거래는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가상화폐 거래는 없다고 치더라도 당신한테는 투자하고 싶어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또 다른 비즈니스를 계속 찾고 네. 열어가고 있겠죠. 네, 그렇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흥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네.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 되고,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막 코인베이스 얘기하면 꼭 코인 투자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코인베이스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보는 쪽인데, 코인이 아니라 코인베이스 거래소인 거죠. 네, 맞아요. 네. 미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죠. 네. 처음으로 생긴. 근데 어쨌든 그 코인베이스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핵심은 그 코인베이스가 가진 고민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른 거래도 하고 늘려야겠다. 네. 그래서 생긴 거래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먼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서, 사실 오늘의 본론은 아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애들이, 사실 이런 거래소는 몇 개나 있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코인베이스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래소보다 잽도 안 되게 작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큰 거래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두나무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큽니다. 근데 지금 제가 빗썸, 두나무, 고팍스 뭐 이런 건데, 두나무 엄청 커요. 오늘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요. 두나무가 1조 들고 회사를 사겠다고. 대단한 데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정도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소 뭐 이러면 한국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이런 거래소들이, 그래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찾을 거라는 거 이해하셨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즈니스가 뭐냐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무슨 얘기냐면, 그 코인들을 맡아주는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라고 하는 서비스를 비즈니스로 또 하나 추가한 거예요. 이거는 거래하고는 상관없어요. 거래는
전산으로 얘가 사고 얘가 사면 머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보관하거나 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수탁 서비스라고 해요. 그 보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 그걸 해주면 이 그 코인 거래하는 데들의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수탁 서비스는 계속 수수료가 발생하고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들이 필요하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보관을 원해요. 가상화폐를. 네. 예, 그런 것들을 해주는 수탁 서비스를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얘를 갖고 이자를 주는 예치 금융기관 기능을 가진 거죠. 약간 우리 예금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자기의 비트코인 뭐 얼만큼을 여기다가 맡겨놓고 네. 이거를 갖고 다른 데다가 활용한 다음에 나한테 이자만 주면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탁하는 거죠. 음.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됐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좀 큰데 스테이킹이라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사용하게 해주고 이자를 보상으로 받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출.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이 여기다가 이 코인베이스에다가 비트코인을 막 담보로 준 다음에 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언제 시작했냐면은 작년도에 시작했어요. 비트코인 가치의 40%를 달러로 대출해줘요. 야. 이자는 8%. 이자는 좀 높지만 얼마까지? 10만 달러. 한 1억 1억까지.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내가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을 맡기고 일단 이거 파는 거 아니고 네네. 담보 잡고 돈을 그때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달러를 받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거래소가 갖는 추가적으로 가진 비즈니스인데 요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런 서비스처럼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산의 토큰화라 그래요. 블록체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상화폐가 저는 비트코인이 처음 초반에 나올 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네. 비트코인이 가능하게 한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렇죠. 여러 군데 원장이 있는 네. 탈중앙화 방식이죠. 네. 그래서 디파이라고 부르고 기본적인 구조가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과 엄밀하게 같은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가능하게 하고 그게 가동되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 기술은 가상화폐에서도 쓸 수 있지만 당연히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데 특별히 금융기관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갖고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기존의 금융기관이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 외에 아주 특이한 비즈니스들이 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를 한마디로 자산의 토큰화 그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미술 화가가 자기 작품을 네. 전시장에다 놔두고 그거를 누군가 사가면 그게 수익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거를 한 사람이 사가는 게 아니라 지분을 쪼개듯이 그 다음에 이 전시장에 있는 얘도 진품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작가의 진짜 작품이라는 거를 검증해주는 기능, 그거를 화가는 원해요. 그걸 확인해주는. 네. 그거 플러스 분할 매도 서비스까지 하려면 나눠 파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이 그림을 디지털화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디지털화한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고 얘를 사라 그러면 누군가 그거를 아무도 살 사람이 없죠. 카피는 찍어버리면 그렇죠,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디지털화돼서 마치 사진처럼 돼 있지만 얘는 그 안에 토큰화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화가 작품이라는 거를 네.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아이디와 네. 그런 모든 확인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뭐 비밀번호 같은 뭐 그렇죠. 고유의 번호 같은. 그렇죠. 그래서 네. 사진 한 장이지만 사진 형태라는 건 아니에요. 사진처럼 미술 작품의 사진 같은 디지털화 하지만은 거기에 아이디와 모든 패스워드가 다 달려 있고 거기에 또 아까 말한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다른 원장들에서 검증이 돼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위조를 해서 누구한테 팔아도 나머지 원장들의 얘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짜인 게 금방 드러나요. 그렇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식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 거를 검증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 토큰화하는 작업이 매력적인 거예요. 네. 특별히 그래서 음악가, 미술가들이 저작권이 있는 네, 거죠. 저작권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네. 토큰화라는 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토큰화는 바꿔서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약간의 그래도 그 예전 그런 경험, 그러니까 연세가 조금만 있으셔도 토큰이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버스 저는 토큰, 모르겠습니다. 버스 토큰, 버스 토큰 그런 네. 토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토큰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로 거래되도록 만드는 걸 토큰화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작품이나 어떤 곡 같은 것들, 그래서 워너 브로더스, 워너 뮤직이나 이런 그 굉장히 그 미디어 쪽, 특별히 네, 한국도 그 많은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크게 관심을 갖고 이 토큰화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이 제일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거 제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부동산을 네. 토큰화해서 투자하면은 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린 빌딩 뭐 하여튼 지금 한간에 많이 뭐 예를 들면 지금 무슨 빌딩 얘기하면 제일 여러분이 아실까요? 63빌딩. 63빌딩. 63빌딩을 토큰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63빌딩을 막 10,000분의 1만큼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층별로도 투자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층을 투자하려면 한 층에 한 방이라도 투자하려면 얼마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만도 높은데 당연히 걔를 전세 내거나 걔를 소유하려면 엄청나겠죠. 근데 토큰화 하면은 1,000만 원, 500만 원, 50만 원, 10만 원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식을 토큰화 하면은 주식 거래를 토큰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주식 토큰 거래 합니다, 한국도. 예. 토큰화 개념을 가지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가장 와닿는 게 부동산의 토큰화예요. 네. 부동산 자산을 어떤 부동산 자산을 이 디지털화해서 네. 쪼개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카라가 아니라 요새 그 구글 맵도 팔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지도를 팔더라고요. 지도를. 그걸 토큰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산의 토큰화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점점 커져요. 아까 네. 화가, 음악가, 이 가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좋거든요. 자기 네. 저작권 보호 받으면서.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 많이 가고 있냐면 요즘 게임과 관련된 토큰화 그러면 그게 NFT예요. NFT가 뭐의 약자냐면 non fungible T가 뭐 토큰 그렇죠. 네. 그래서 non fungible이 뭐냐면 대체 불가능. 그렇죠. 거래. 그러니까 서로 거래가 불가한 거예요.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네. 서로 간의 대체가 불가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트코인은 하나의 비트코인과 하나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해요. 그런데 NFT, non fungible 되면은 서로 거래가 되잖아요. 이건 유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격으로만 그래서 네, 네. 쪼개서 소유만 가능한 거죠. 예, 얘랑 비슷한 다른 어떤 뭐 예를 들면 존 레논 곡하고 네. 비틀즈 곡을 거래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거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NFT라고 하고 그거 말고 조금 전에 제가 부동산을 토큰화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STO라 그래서 증권형 토큰이에요. 사실 저는 이쪽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NFT도 엄청난 시장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메타버스 시장이 있거든요. 사실 메타버스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거래 유형은 NFT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말고 STO라 그래서 토큰,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은 어디서 많이 쓸 수 있냐면 저는 원래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는 고객의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실물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재 밸류에이션이 안 된다. 내재 가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물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있는데 네. 얘를 토큰화하면은 더 좋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같은 네. 것들. 얘는 실물이 있잖아요. 근데 실물이 뭐가 문제냐면 너무 덩어리가 큰 거예요. 네. 한번 거래하려면 100억, 1000억,
조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나는 이 건물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100만 원이라도 투자하려면 토큰화하면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그 꼬마 빌딩을 토큰화해서 판매하는 부동산 회사를 제가 좀 전에 소개하고 싶었는데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2호 팔았거든요. 인기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을 토큰화하는 걸 STO라고. 네. 이건 전부 다 지금 NFT, STO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흐름인 거예요. 앞으로 모든 기업은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뭐라 그러죠?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되는 거죠. 디지털화 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찾을 때 가장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속도가 빠르고 그거에 가까운 회사들을 저희는 찾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화 돼 있지 않으면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디지털화 되면은 전에 제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에어비앤비, 우버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보이는 자본을 깔아갖고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기술 위에다가 하잖아요. 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에요.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닥 사진 필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디지털화잖아요. 똑같이 디지털화된 회사만 커지고 성장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흐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부동산을 디지털화한 게 뭐라고요? STO라는 증권형 토큰이에요. 네. 토큰으로 만들어서 무시로 거래하고 작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거래가 활발해지겠네요. 엄청난 거죠. 참여자도 많아지고. 그렇죠. 예, 우리가 빌딩의 주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돈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제가 뭘 추천드릴 수밖에 없었냐면 리츠, 부동산형 펀드, 부동산형 ETF 예, 이런 거밖에 없었다면 지금 이 증권형 토큰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투자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월세 받는 그런 수익을 그렇죠. 가져갈 수 있으시죠. 왜냐하면 그 자산 값이 올라가기만 확실하다면 네. 내 자산도 같이 내 재산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투자의 대상이 지금은 기업이었다면 기업만 있고 그랬다면 이제는 부동산 뭐 그 그림, 음악, 그 다음에 뭐 게임, 뭐 소설 같은 것도 될 수 그렇죠.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메타버스로 생각해 보면 메타버스에서 하는 투자가 바로 요 투자거든요. 그 가상 세계 안에서 돈을 쓴다면 투자를 한다면 네.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된 투자죠. 그쵸. 토큰이 주로 거래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 투 원 이게 뭐냐면 게임 회사에서 몇몇 게임 회사가 내놓은 말인데 아주 그럴듯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플레이 투 원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게임을 통해서 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NFT의 특징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NFT라든지 STO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첫 번째 첫 걸음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는 거래소를 네. 투자할 만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런 거래소들이 이제 혹시 이 코인베이스를 능가할 수도 있는 그런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가 투자됩니다. 그게 뭐냐면 카카오가 갖고 있는 그라운드X 나스닥 상장할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투자하고 싶은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요.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우리가 늘 느꼈냐면 비트코인 그거는 나는 대단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네요. 비트코인이 안 머셨을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이건 좀 투기적이야 라고 보셨다면 맞아요. 코인 거래를 위해서 코인베이스나 그라운드X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나머지 가상자산, 나머지 디지털 자산 때문에 나는 투자해야겠다. 네. 왜?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면 거래소 주가가 오릅니까? 내립니까? 오르죠. 당연히 오르죠. 네. 이런 NFT라든지 STO라든지 이런 디지털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거래소는 계속 돈을 법니다. 맞아요.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배민이나 이런 요기요 보면은 배달 음식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사실 입점돼 있는 가게 한두 개는 뭐 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가게들이 배달의 주문이 많으면 결국 배민은 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예.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인베이스가 혹시 비트코인 거래가 줄어들어도 다른 것들이 거래가 많으면 되니까 네네네. 그 시장은 커지고 있으니 코인 거래소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자꾸 비트코인의 창으로 이 가상 시장, 디지털 네. 자산을 바라보면 이쪽은 나하고 멀고 이쪽은 좀 투기적이고 이쪽은 좀 뭐 투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걸 배제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 화폐가 아니라 네.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로 바라보면 정말 많은 투자 대상이 보인다는 거죠. 메타버스를 보면 NFT가 크게 관심 있으셨게 되고요. 네. 그것들의 시작은 사실은 거래소에 대한 관심을 일단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안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들, 가상 자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하시다 보면 개별적인 투자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NFT에다가 투자하려면 어떻게 되나. 네. 결국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들에게도 블록체인을 지켜보고 있고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상품들을 계속 리서치하고 있는데 네. 때가 되면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투자해야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분야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네. 대한 투자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갖고 NFT와 STO라는 그런 토큰 관련된 이런 가상자산 관련된 투자를 바라보신다면 훨씬 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좀 시야가 넓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시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어렵긴 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은 게 거래가 많으면 돈 많이 벌 회사니까 그럼 얘네가 거래가 많아질 거냐 안 많아질 거냐를 보면 되는데 모든 기업이 지금 그 토큰화라는 걸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대기업이 할 때는 거래가 많아지겠죠. 엄청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게 시장이- 비트코인만 본다면 어느 날 서버릴 수 있거든요. 코인 중에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을 정도 가치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수많은 코인은 어느 날 설 겁니다. 아마 네. 가치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코인 거래만 하는 데들은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인 거래는 하지만 그거 외에 나머지 디지털 자산 거래가 더 큰 시장을 형성할 거고 이거는 대세.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투자처를 상당히 많이 발견하실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투자자분들이 아마존이나 테슬라 이런 관심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말씀하신 NFT나 STO 이런 것들을 이해한 비즈니스가 몇 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메타버스 때문에 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처럼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리서치 시작해서 6개월 뒤에 투자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이거 보고 막 무슨 주 나오면 막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시장이 크고 오래갈 시장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다. 그렇죠. 천천히 알아보시고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이 시장에 참여하시면 어떨까? 네, 캐시우드가 이 아크가 왜 코인베이스를 사느냐? 그들은 비트코인의 광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가치를 충분히 알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도 저희가 코인 투자에 대해서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NFT나 STO 등 이제 여러 가상 자산 토큰화에 대한 이야기 새롭게 듣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도 좀 자주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